자, 원의 반영식 두 번째는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교육과정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응용돼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아둬서 나쁠 건 없죠.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거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정리한 내용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외부에 있다. 이게 뭐야? 두 원이 서로가 서로의 외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원이 맞으면 교점이 없고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두 원의 반지름과 두 원의 거리는 중심 사이의 거리를 말해요. 중심 간의 거리. 그걸 D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두 원의 반지름 R과 R 다시의 합이 두 원 사이의 거리, 중심 간의 거리 D보다도 짧으면 이건 두 원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쪽 원이 가까워져 가지고 R과 R-는 변하지 않지만 D가 변해서 D가 좀 줄어서, 그죠? R 플러스 R-가 D랑 딱 같을 때, 즉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중심 간의 거리가 딱 같아지면 이때가 바로 외접입니다. 바깥에서 접하는 거죠. 자, 좀 더 한쪽으로 이제 이게 가까워져 가지고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일단 지금 보세요. R 플러스 R-가 D보다 작다. R 플러스 R-가 D와 같다. 그럼 그 다음 뭐겠습니까? 더 가까워지면 R 플러스 R-가 D보다 큰 거죠. 얘하고 얘하고 더한 게 얘보다 큰 겁니다. 삼각형을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요것만 이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외접하는 거 말고 내접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이제 싹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 이제 요 그림은 이 작은 원이 요 큰 원의 중심을 딱 지나는 걸 그렸지만 사실은 뭐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쪽 원을 좀 작게 그리고 한 원이 다른 원에 내접하려면 원의 크기가 좀 차이가 나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 합시다. 한번 보세요. 작은 원의 반지름 R,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R 다시, 그죠? 그러면 이때 두 중심 간의 거리,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얘가 이제 D인데 어떤 경우가 성립합니까? R하고 D를 더해서 R 다시가 됐죠. 다시 말해서 R 다시 마이너스 R이 D가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그림인데 얘는 지금 이 원이 중심을, 요 작은 원이 큰 원의 중심을 지나는데 안 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뭐 얘기하려고 이거 따로 그렸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접하는 거와 외접하는 거의 사이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R-R 다시, 그러니까 R 다시 마이너스 R, 그러니까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뺀 거의 차가 거리가 될 때, 그거와 합이 거리가 될 때, 지금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이 거리가 됐고 차가 거리가 됐죠. 그 사이에 있을 때 R-R과 R-R 사이에 이 거리 D가 존재할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는 이제 안 만나는 건데 외부에 있어도 안 만나고 내부에 있어도 안 만나죠.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D가 워낙 짧아서 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냥 두 원의 그 중심이 일치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먼저 동심원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D가 0입니다. 그죠? D는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거리니까, 거리 개념이니까. 근데 거리가 0이 될 수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동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워낙 이게 작아서 R-R, 즉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도 얘가 작을 때, 중심 간의 거리가 작을 때는 원의 내부에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게 내용이 쭉 정리가 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 5가지 그 경우를 다 외워야 되는가?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림을 가지고 이해한 것처럼 그냥 필요할 때 그려서 대충 찾아내도 돼요. 굳이 이걸 지금 뭐 언제 쓰이겠다고 말이지 이걸 일일이 다 외워봤자 어차피 기억도 안 나고, 단지 이제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차와 합 사이에 들어있다, 거리가, 중심 간의 거리가, 이것만 좀 기억을 좀 해두면 더 편리하겠고, 사실 이것도 뭐 그림 그려서 원리 따져보면 찾을 수는 있어요. 나머지는 그림 대충 그려서
이거 참 이거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도 됩니다. 뭐 굳이 이걸 다 달달달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접 외접할 땐 등호,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부등호가 쓰이겠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두 번째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공통현이라는 용어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공통현이라는 건 두 원이 말이야,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앞에서 그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때 교점과 교점을 연결하면, 두 교점을 연결하면 이 지금 빨간 선, 이걸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이 원의 현도 되고 이 원의 현도 된다, 이제 그런 뜻에서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어떤 성질이 있겠습니까? 이 공통현은요, 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이 공통현은 2등분됩니다. 왜냐면 위아래가 사실 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대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길이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얘가 이거에서 수직 2등분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그것도 그렇지만 요 빨간 요 공통현이라는 직선도 일종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을 거다.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겠지.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건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원의 방정식이 있으면 일반형으로 그걸 써서 두 식을 변변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2차 항이 지워지고 1차 항만 남겠죠. 자, xy에 관한 1차식, 1차 방정식 뭡니까? 직선이죠. 근데 그 직선은 뭐야? 얘도 이거 위에 있는 점과 이거 위에 있는 점을 둘 다 지나는 직선일 거란 말이야. 그죠? 왜냐하면 원 자체가 지금 이 위에 있는 점들을 다 나타내는 거고 이 위에 있는 점들 다 나타내는데 둘 다 만족하니까 xy가. 그러니까 공통현의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쌤 정리를 보면 두 원 얘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공통현의 방정식은 이거다. 길어 보이죠? 하지만 두 원의 방정식을 둘 다 일반형으로 쓴 다음에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뺍니다. 이거 뭐 순서 바꿔도 빼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2차 항이 지워지고, 그죠? x, y 둘 다 2차 항 지워지고 1차 항의 계수의 차 a-a-b-b, 응? 요것들을 이제 다 계수로 가져가서 새로운 xy에 대한 1차식이 나오는데 얘가 바로 요점,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여기서 xy, 요 식에서 xy는 뭐야? 요 점들, 이 원에 있는 점들이 다 이 식을 만족하고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은 이거야. 그럼 둘 다 만족하는 점들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얘를 갖다 1로 넘겨보세요. 얘를 갖다 1로 넘겨보면 얘 이퀄 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니까 바로 교점이죠. 자, 그 교점을 지난 어떤 도형인데 그게 직선이야. 그러니까 두 교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두 원을 그냥 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쉽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앞에서 말이야, 두 원의 교점, 물론 이제 원이 두 개 교점을 가질 때 얘기입니다. 두 원의 교점이 있으면 이 교점이 이제 두 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말하자면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죠? 두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냥 빼면 된다. 그럼 2차 항 지워지면서 x제곱 y제곱 둘 다 같이 지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는데 그게 곧 직선이다. 그리고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걸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두 원의 교점이 지금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근데 원은 말이죠. 세 개의 점이 결정이 되어야 하나의 원이 유일하게 확정이 됩니다. 하나나 또는 두 개의 점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한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그죠? 무수히 많다고. 점이 두 개가 주어져도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아주 크게도 그릴 수 있고. 세 개의 점이 돼야 비로소 딱 하나의
예, 원이 완성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교점이 두 개니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은 겁니다. 지금 보세요. 까만 원 두 개가 있습니다. O와 O 다시라고 이름 지은 까만 원 두 개가 있죠. 이 까만 원 두 개의 교점이 A하고 B야. 그럼 A하고 B라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 이 좀 빨간색으로 좀 표시가 된 거죠. 분홍색으로 표시가 된 원들이 바로 그런 원이에요. 이 두 교점을 지납니다. 되게 많아요. 물론 그 원들 중에는 원래 있던 이 까만 원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얘네를 포함해서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원 5의 방정식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말이야 fx, y equal 0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원 5-의 방정식을 그래 g라고 이름 지읍시다. x, y에 관한 두 문자짜리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입니다. 둘 다 2차죠. 2차항의 개수는 둘 다 1이고요.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두 원의 교점이 있다 그러면 두 교점을 지나는 그 원의 방정식은 자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 한쪽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이쪽 f 이쪽을 g라고 하면 f하고 g를 갖다 그대로 갖다 씁니다. 갖다 쓰는데 여기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고 여기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다. k라고 그러지 말고 다른 문자 쓸게요. k를 좀 이따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m배를 하고 여기다 n배를 한다고 합시다. m과 n은 상수입니다. 상수배를 해서 두 개를 더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만들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원의 교점은 말이야 이것도 0으로 만들고 이것도 0으로 만들어요. 사실은 이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죠. 요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요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럼 이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 위에도 있고 저 원 위에도 있으니까 이거랑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죠. 따라서 A나 B의 좌표를 대입을 하면 이 식에다 대입하면 얘가 0 되고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M이나 N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게 성립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건 M, N에 관계없이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A하고 B의 좌표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그러고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해봅시다. 그럼 x1, y1 여기다 대입하거나 x2, y2 여기다 대입하면 양쪽에다 다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그땐 m, n이 뭐가 됐든 관계없다. 자, 근데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기 때문에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요. 또 x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2차항의 개수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m 플러스 n으로 똑같겠죠. x든 y든.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요. 둘 다. 거기다 이제 m배하고 n배 했으니까 m 플러스 n의 x제곱, m 플러스 n의 y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눠버리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인 그런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원이죠? 원은 원인데 뭐야? x1, y1이나 x2, y2는 반드시 지나는 원이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무조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물론 m, n에 따라서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 점은 지나니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요 핑크색 원의 방정식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는 사람 다시 돌려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쪽이 0이야. 0인데 굳이 m과 n을 두 개를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에서 양변을 m으로 나눠버립니다. 양변을 m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를 하나의 k라는 값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걸 1로 고정시켜 놓고 말하자면 이 k를 조정하는 거나 m과 n을 따로 결정해 주는 거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거 3이고 얘가 2다 이렇게 넣는 거나 그냥 여기 1로 맞추고 여기 3분의 2를 넣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럼 굳이 숫자 두 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k값 하나 결정하는 게 더 편하겠다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개의 원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fx, y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고요. 얘를 이제 g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서로 다른 식. 뭐 이걸 1번식, 이걸 2번식 이렇게 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f하고 g를 더하는데 fg 둘 중에 한쪽에다가 상수배를 하는 겁니다. 뭐 f에다 해도 돼요. 한쪽은 1로 만들고 1과 k배를 해서 더해갖고 0이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면 이 만들어진 식이 바로 f와 g가 나타내는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 새로운 원이 된다. 말하자면 이제 그 k 값에 따라서 어떤 원이 될지는 결정이 됩니다. 요 빨간 원이 될 수도 있고 요 빨간 원이 될 수도 있고 요 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k 값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어쨌든 요 두 교점은 지나는 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면 교점의 방정식 이걸 무조건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여기서 k는 마이너스 1이어서는 안 된다. 왜 k가 마이너스 1이어서 안 될까요? k가 마이너스 1이면요. 생각해보세요. x제곱 y제곱 지워져 버립니다. 2차 항이 다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1차식이 돼버려요. xy에 관한 1차식? 그거 직선인데?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공통현이라고 했죠. 위에선 공통할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돼버립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 되고 k가 요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인 게 바로 공통현이 되니까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것은 요 경우에서 특수한 하나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나름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되셨으면은 이제 교재에 있는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시고 나서 필수 예제 11번부터 해보겠습니다.